3위, 깜짝 선물이 아니었다. 오늘 동아일보의 단독으로 보도가 됐던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 4위, 올림머리 하루 50만 원이다. 라는 내용도 여기저기서 보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모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깜짝 선물 아니었다. 이 진돗개, 청와대의 진돗개에 대한 얘기인데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하 국장님. 예. 깜짝 선물이 아니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삼성동 주민 가운데 한 사람이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로 입성할 때 진돗개를 선물로 줬던 그 이벤트, 국민들에게 굉장히 즐거움을 주고 그랬던 모습인데 이게 깜짝 선물이 아니었다라는 겁니까? 예, 그렇죠. 그 원래 보도되기로는 주민이 스스로 먼저 가지고 있었던 거를 박근혜 대통령한테 이제 진돗개를 선물을 한 걸로 이렇게 원래는 알려졌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사실은 박근혜 대통령의 정권 인수위에서 미리 그런 것들을 기획을 해가지고 호남 지역 주민을 찾아가지고 그분한테 혹시 이렇게 좀 할 의향이 있느냐 해가지고 물어가지고 그 호남 지역 주민이 그럼 나도 아주 좋은 뜻인 것 같은데 나도 좀 거기에 동참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결국은 주게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그 스스로 찾아가서 선물을 준비한 깜짝 이벤트가 아니었고 인수위에서 연락이 오고 그렇죠. 그리고 그 협의가 돼서 준비한 선물이다. 이 예. 내용이라는 것 같은데 저희가요 그 과정을 영상으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아유, 이제 우리 강아지를 이렇게 예쁜 강아지라고. 아유. 아유, 정말 예쁘게 생겼네. 목걸이도 빨강하고 파랑하고 예쁘게 꾸미셨어요. 예쁘게 키우시고 건강하시고. 아이고, 예. 아유, 고마워요. 아유, 강아지 이쁘다. 아주 건강하게 잘 키우겠습니다. 청와대 데리고 가서. 네, 우리 대통령을 잘 지켜주실 겁니다. 네, 우리 주민 여러분 마음 잊지 않겠습니다. 청와대에 새로운 희망을 따서 새로미와 희망이가 있는 거 아시죠? 근데 그 두 마리가 제가 나갈 때 또 다시 들어올 때 꼭 나와가지고 반겨줍니다. 막 꼬리를 흔들면서 좀 따뜻한 봄이 되면 그 희망이 새로미하고 같이 나와서 기자 여러분에게 인사하는 시간도 가지면 좋겠다. 이 나라 고맙죠. 저희가 그래서요, 저희 뉴스탑 10 팀이 이 진돗개를 선물했다는 그 개 주인에게 전화를 걸어봤습니다. 한번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답을 했는지 함께 들어보시죠. 청와대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지시사항까지 그래도 지시사항 것은 아니고 그거 그대로예요. 그랬는데 그 대신 일방적인 것은 아니고 이야기된 것이죠. 박근혜 대통령 알고 뭐 지은 것도 아니고 이런 기회에 좀 동사합을 하는 지장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사적인 대화를 하다가 그것이 인수위나 그쪽으로 그쪽 속에서 일어난 일들은 우리는 모르고요. 어떻게 해서 되는가는 모르고 우리는 그까지만 해서 이제 우리가 추적을 했죠. 추진한 사람들이 정말 그게 좋겠다고 얘기를 했는가 봐요. 아니에요. 아무도 모르게 된 것이 처음부터 그 얘기가 다 됐는데 무슨 아무도 모르게 돼서 우리가 깜짝 소리를 했겠습니까, 그걸. 얘기를 들어보면 좀 앞뒤가 안 맞는 얘기 같지만 마지막 부분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거 뭐 얘기가 처음부터 다 된 거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취임식 준비위원회에서 전화가 처음에 왔고 그 다음에 행자부에서 또 전화가 왔다. 그리고 진돗개를 전달할 용의가 있으시냐. 그래서 좋다. 이때부터는 또 본인도 기쁘고 기꺼운 마음으로 이렇게 준비를 하게 됐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설명을 자세하게 했지만 무조건 내가 일방적으로 그렇게 한 건 아니다라는 걸 인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깜짝 쇼는 저분도 이제 깜짝 쇼는 아니었다. 네. 그 얘기는 내가 완전히 지시를 받고 그냥
완전히 일방적으로 뭐 해준 건 아니다. 나도 어쨌든 거기에 좋은 뜻이니까 동의를 하고 또 자기 자신이 직접 진돗개를 구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완전히 뭐 거짓말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지만은 저게 나쁘게 뭐 볼 수도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좀 우리가 봐준다면 화이트 라이다 뭐 네. 이렇게 하얀 거짓말 이렇게 해서 그 전체적으로는 맞지만 약간 조금 부분만 틀리다 이렇게 또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전체적으로 그 전에도 1차에서 사과를 할 때 밖으로 샌 메일이 어느 그 자기가 마지막 처음 거만 세니까 그때만 새 나갔지 그 다음부터는 최순실 씨한테 전혀 도움을 받지 않았다 했다가 나중에는 최근 것까지도 도움을 받은 2016년 초기까지도 받은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그동안 쭉 국민들한테 설명을 하는 걸 보면은 거짓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크게 부담을 갖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도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사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거를 그렇게 하고 넘어가는 데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국민들한테 크게 부담 갖지 않고 거짓말을 해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당시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당시 메시지가 100% 대한민국이었습니다. 네. 새로미 희망이, 새로미가 암컷이고 저도 기억하는데 희망이가 수컷인데요. 네. 호남의 진돗개를 영남 대통령이 가지고 청와대에서 가족처럼 지낸다. 이런 네. 정치적인 메시지를 주고 싶었던 이벤트성 기획이었던 거고요. 네.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께서는 당시에 저렇게까지 뭐 사전에 기획이 돼 있었다는 걸 몰랐을 수도 있죠. 그리고 네. 하얀 진돗개가 처음에 들어갔을 때 새로미 희망이가 국민들에게 분명히 훈훈한 감정과 이제 새로운 희망을 준 그런 영향도 좋은 영향도 있었고요. 근데 참 재밌었던 것 중에 하나가 당시에 새로미 희망이라는 이름 자체도 최순실 씨가 지어준 것으로 나중에 특검 조사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랬죠. 그러면서 참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초부터 최순실 씨와 많은 그런 사전 교류가 있었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해준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 요즘 삼성동 박근혜 전 대통령 자택 주변이 아주 시끄러운데요. 이 이야기 좀 나눠보겠습니다. 자, 다음 주 화요일 지금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또 변호인이 이틀째, 3일째인가요? 이틀째 방문을 했죠? 예. 지금 현재 유영아 변호사가 네. 계속 이제 그 실무적인 그런 변호사를 맡고 있는데 오늘도 들어가가지고 무려 6시간 동안 박근혜 대통령하고 얘기를 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주 구체적인 지금 들어가는 장면이 보이고 있죠. 네. 아주 구체적인 내용을 같이 논의를 하고 있다. 즉 다시 말하면은 각각의 항목마다 질문 항목마다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지금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한테 가장 핵심은요. 최순실 씨하고 같이 공동으로 뇌물을 받았다는 거거든요. 네. 그게 전체적으로 433억이나 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할 것인가. 그러니까 대부분 가장 전체적인 취지는 만약에 이미 증거로 완벽하게 아무리 부인을 하더라도 네. 내가 이걸 부인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되돌리기가 어렵다. 이런 것들은 시인을 하되 그때는 내가 그런 뜻이 아니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어느 경우에는 나는 그 내용을 사실은 잘 몰랐다. 네. 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을 강제로 이제 내쫓는 거 이런 거는 내가 그런 뜻으로 얘기한 건 아니었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현재 전략을 짜고 있다고 그럽니다. 네. 일단은 뭐 13가지 혐의를 받고 있는데 지금 유영아 변호사가 6시간 이상씩 논의를 하는 걸 보면 자, 13가지 중에 어떤 부분에 지금 중점을 두고 지금 진술을 준비하고 있을까 궁금한데요. 탄핵과 이번엔 별개로 형사 범죄가 되는 걸 논의해야 되거든요. 네. 검찰에서 어떤 세월호 7시간이라든가 이런 거는 사실은 그 어떤 국민의 비난은 받았지만 범죄는 안 됩니다. 제가 볼 때. 검찰은 지금 그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하기 위한 사실을 조사할 거거든요. 네. 그 중에서 또 제일 큰 게 뭐냐. 결국은 뇌물이죠. 삼성과 관련된. 그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 가장 준비를 많이 할 것 같고요. 유영아 변호사가 6시간 이야기했다고 그러는데 지금 대통령 변호인단이 지금 유영아 변호사는 저게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전달해주고 이렇게 하는 것 같고요. 지금 많은 변호인단이 있지 않습니까? 검찰 출신 네. 변호사들. 이분들이 아마 지금 최순실, 안종범 이런 분들의 그다음 정호성 이런 분들의 변호인으로부터 기록을 전부 다 복사받았을 것입니다. 네. 같이 복사해가지고 그걸 보면은 과연 검찰이 전 대통령에게 뭘 물을 것인가가 답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유영아 변호사 혼자서는 절대로 못하는 거고 그 많은 변호인단이 아마
파트를 나눠가지고 나는 뇌물, 나는 직권 남용 나눠가지고 정리를 해가지고 이걸 이영하 변호사가 대표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찾아가서 아마 6시간 동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가고 이 부분에 대답을 어떻게 하고 이 부분은 검찰이 어떤 증거를 그러니까 안종범 수석의 수첩을 내밀면서 질문할 것인데 이 부분은 대답을 어떻게 하고 이걸 논의하는 자리가 됐을 것입니다. 네. 자, 그렇게 논의를 해서 일단 다음 주 화요일에 검찰에 출두를 하게 되면요. 어떤 동선을 거치게 되는지 그 내용도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주시죠. 예,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게 이제 서울중앙지검인데요. 박근혜 대통령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제 나가게 되는데 그 전에 대통령들은 다 대검에서 조사를 받았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은 전직 대통령을 조사하게 되는데 처음에 가게 되면 1층에서 기자들한테 이제 그 포토라인에서 좀 질문을 좀 받을 거고요. 받고 나면은 지금 저기 검찰 간부들만 사용하는 금색 엘리베이터가 있습니다. 그걸 타고 13층까지 올라갑니다. 저희가 특수 일부가 있는 자리거든요. 네. 거기서 제가 보기에는 아무래도 서울중앙지검 검사장, 이영렬 검사장, 이건 아니면 또 차장일 수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직접 검사장이 전직 대통령이니까 예우를 차려가지고 차를 한잔 한 다음에 네. 이제 그게 끝나고 나면은 아무래도 부장검사가 직접 조사를 하기 시작할 겁니다. 부장검사는 이제 한웅재 형사 8부장이 현재 팀장을 맡고 있죠. 그리고 아마 한웅재 부장이 직접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자, 오늘 김수남 검찰총장이요, 전국 공안검사 부장 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 선거 사범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감시를 해라라고 지시를 내렸는데, 자, 지금 사실상 박근혜 전 대통령 이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는 아주 예민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그럴까요? 자, 검찰에 쏠린 눈이 아주 많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수사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당사자의 인권을 존중하며 수사를 통해 검찰이 추구하는 공익과 상대방이 입는 피해를 비교 형량하여 수사에 임해야 합니다. 수사 상황이 외부에 흘러나가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이 공표되어 선거 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일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책임지고 감독해 주기 바랍니다. 자, 유 변호사님. 네. 일단은 뭐 좀 입단속을 하고 단도리를 하는 듯한 느낌이 드는데요. 근데 저게 사실은 원론적인 이야기죠. 네. 사실 수사 기밀이 자꾸 이상한 루트를 통해서 밖으로 나간다는 자체가 그거 맞지 않는 건데 특히 김수남 검찰총장이 지금 이런 일을 말을 하는 건 지금 대선이 50여일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네. 여기서 지금 페이크 뉴스라고 그것도 아주 많은데 만일에 그 검찰의 어떤 수사 결과가 조금씩 단편적으로 나가지 않겠습니까? 나가면은. 네. 완전히 전부 다가 나갈 수는 없으니까 그걸 이용해서 페이크 뉴스를 계속 흘린다면은 이게 누구한테 이득이 되는지 손해가 되는지 불문하고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 대선은 너무나 짧은 기간 안에 모든 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걸 바로잡을 수 있는 시간도 없거든요. 그래서 김수남 총장으로서는 그걸 강조할 수 없었고 그다음 당사자 인권을 존중하며 이 부분이 있죠. 네. 저는 저번에 우리 노무현 전 대통령도 사실 뭐 검찰에서 어떤 조사를 받다가 결국은 그 목숨을 버리신 건데 이런 부분에 관해서 아무리 대통령을 조사하고 예의를 차리겠지만 좀 그 예의를 다해달라. 네. 그리고 전 대통령에게 무리한 압박을 가하지 말라. 저는 이 뜻으로도 보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이 변호인단에서 빠진 변호사가 있죠. 김평우 변호사. 자,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요. 이 보수 성향의 인터넷 방송에 나와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연 이틀 칭송을 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함께 영상 보시겠습니다. 처음에는 제가 조금 연락에 착오가 있어가지고 대통령께서 제가 간다는 이야기를 통지를 받기 전에 제가 너무 일찍 도착한 것 같아요. 너무 일찍 도착해가지고 연락이 안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만나 뵙지 못하고 돌아왔더니 아마 바로 그 뉴스가 전달이 연락이 오셔서 제가 다시 보낸 그 차를 타고 그래서 들어갔기 때문에 아마 그 기자분들은 그
뒤에 이야기는 모르신 것 같습니다. 건강하시고 또 아주 얼굴이 웃는 얼굴이시고 오히려 저를 위로하십니다. 순교자 박근혜 아주 그 모습이 마치 잔다크라는 그 성인의 이야기가 연상이 되는 그런 참 대단한 분이시구나. 자, 김평우 변호사의 이 표현들, 순교자, 잔다르크, 성인, 이런 표현들이 박 전 대통령에게 좀 도움이 되는 이런 발언들입니까? 어떻습니까? 예, 김평우 변호사 지금 저 인터뷰 내용은 두 가지 정도로 해석되는데요. 첫 번째는 자기가 이제 삼성동 자택에 갔을 때 퇴짜 맞은 것처럼 이렇게 비춰졌는데 그게 아니다. 이제 이런 해명성 그 얘기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잔다르크 같다. 이런 이제 그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그 내용입니다.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 취임할 때 그 대처로 이렇게 비유가 됐거든요. 영국의 대처. 근데 대처에서 잔다르크로 이렇게 변했습니다. 근데 이 잔다르크라는 잔다르크가 걸어온 어떤 그런 그 행적과 박근혜 대통령의 지금 처한 상황이 비유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삼성동 자택에 머물고 있는 박 전 대통령, 이 가족들의 손길이, 도움의 손길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박지만 이지 회장이 지금 박 전 대통령, 그러니까 누나에게 생활비라든가 뭐 이런 도움을 주고 싶다, 이런 제안을 했다고요? 예. 지금 이제 박지만 이 회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재산이 꽤 되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나타나지 않고 있지만 대략 그 전에 보면은 약 한 583억이라고 그러니까 상당한 재산이 이제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누나가 부르면 언제든지 간다. 그러니까 지금 누나가 안 불렀을 때 갔을 때는 잘못하면은 거절하면은 그게 오히려 뉴스가 되고 오히려 가족 간에 불화가 있다는 것으로 밝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나가 부르면 언제든지 가는데 지금 안 불러서 못 가고 있다는 얘기고 그리고 필요하면은 생활비라도 도와주고 싶지만 누나가 지금 안 만나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도와줄 게 없는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박근영 전 이사장은 먼저 가겠다, 자택을 방문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말렸다면서요, 박지만 씨가? 예,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박근영 전 유경재단 이사장 바로 동생이죠. 가서 언니를 위로하겠다라는 의사를 밝혔는데 박지만 이지 회장이 못 만나고 되돌아오면 뉴스거리밖에 되지 않겠냐, 기다려보자라는 얘기를 했다는 건데요. 실제 박근혜 전 대통령이 청와대에 있을 당시에도 동생인 박근영 전 이사장이나 박지만 이지 회장을 청와대로 불러서 아주 뭐 이렇게 같은 가족이지만 화기애애하게 지냈다라는 뉴스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같은 가족이지만 상당히 거리를 두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같은 상황에서 가도 못 만날 텐데, 또 아까 김평호 변호사 사건도 있었지만 지금 현재 기자들이 24시간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삼성동 자택을 둘러싸고 있지 않습니까? 괜히 갔다가 못 만나고 문전박대 당하고 돌아오고 이렇게 또 다른 또 안 좋은 뉴스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자는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정윤의 문건 그 사건 때 그 문건이 그 박지만 회장한테 전달됐다는 이런 소문이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했을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바보 같은 짓에 말려들지 않도록 정신 차리고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건 박지만 회장을 향해서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다 해석이 됐거든요. 그만큼 누나와 그 남동생 사이지만 그때 굉장히 좀 감정의 골이 좀 파였지 않느냐, 이런 좀 생각이 들고요. 그것 때문에 지금 박지만 회장도 상당히 좀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 삼성동 자택 계속 드나드는 사람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가운데요, 이 정송주 씨 자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올림머리를 담당하고 메이크업을 담당하는 이 자매가요, 오전 7시 반쯤에 오늘도 이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또 8시 30분, 1시간 정도 지난 뒤에 다시 또 집을 나섰습니다. 자, 매일 출근을 하다시피 하는데 그만큼 머리 손질과 메이크업을 계속 하고 있다. 즉 누군가를 응접을 하고 또 만나는 일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다라는 추정이 가능한데요. 그런데 또 오늘 보도에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자, 이렇게 매일 머리를 하게 되면 출장 미용 비용도 만만치 않을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설명을 해주시죠. 지금 이제 올림머리하고 그다음에 얼굴 화장 이걸 하면은 20만 원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그 정송주 씨 같은 경우에. 그런데 출장을 갔기 때문에 2배 정도 받아야 되는 거고 정송주 원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장 프리미엄이 10만 원 하면
한 번 하는데 50만 원 정도 된다. 그럼 만약에 30일을 하게 되면 한 1,500만 원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만 저거는 한 번 갔을 때 얘기고 만약에 여러 번을 가게 되면은 저게 좀 다운이 돼가지고 한 30만 원 정도로 다운되니까 한 달에 한 1,000만 원 정도는 들지 않을까. 네. 근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만약에 그냥 자진해서 나왔더라면 약 한 2억 가까이 되는 1억 한 5천만 원. 원래 월급이 한 2억 좀 넘으니까 그에 1억 한 5천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었는데 지금 탄핵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국민연금 겨우 한 140만 원. 그리고 지금 원래 재산이 한 35억 되거든요. 그중에 삼성동 자택 저기 한 25억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갖고 있는 금융자산 한 9억 얼마가 되거든요. 그 이자 치봤자 한 100여만 원 되는데 그럼 한 350만 원으로 저 올림머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박지만 씨가 좀 그 돈이 모자란 거 아닌가, 내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박지만 씨가 도와주는 건 좋은데 있죠. 무슨 올림머리에 박지만 씨 도와준다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 예. 올림머리를 생활비라고 보십니까? 50만 원씩 이렇게 하는 걸. 그러니까 박지만 씨가 도와준다는 건 제가 도와주더라도 어떤 박근혜 대통령이 어떤 검찰 조사만 변호사비라든가. 근데 박근혜 대통령의 기본적인 생활하고 이런 걸 도와준다면 말이 되는데 올림머리 도와준다는 거는 우리 국민들이 볼 때 무슨 사치를 하는데 도와주느냐. 물론 뭐 그렇게 남매간을 도와줄 수 있지만 그거는 적절치 않고 저는 박근영 씨를 예전에 한번 재판을 했었는데요. 그 박근영 씨도 딱 올림머리하고 법정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저 집안은 전부 다 올림머리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글쎄요. 뭐 머리를 하고 말고는 이제 또 본인이 이걸 기호로 생각할지 필수로 생각할지 여부는 또 다른 일이니까요. 자, 그래서 저희가 이 하루 머리 하는데 50만 원 이게 과연 실제로 이 정도 되는지 미용 전문가한테 직접 우리 뉴스탑10 팀이 또 전화를 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상담샵 고급샵에 고급 원장님이 나가서 하셨다고 친다고 하면 50만 원이 과한 돈도 아니라는 거죠. 제가 만약에 그 규모라면 저도 한 4, 50 정도는 책정을 할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매일 가갖고 하다 보니까 데일리니까 1회 1회성이었을 때 가격인데 데일리잖아요. 데일리 분장은 더 싸요 원래. 그건 매일 하는 거니까. 자, 다음 순위는 어떤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